안녕하세요. 나는 변호사다. 김세라 변호사입니다. 민법 전체를 통틀어서 제일 중요한 주제 3가지만 골라봐라. 그러면 절대 빠지지 않는 제도가 바로 소멸시효라는 거예요. 시효! 일단 시효라는 말부터 이해를 해보세요. 시효가 무슨 말이냐? 시간의 효과라는 말이거든요. 시간의 효과. 근데 이 시효라는 것이 우리 민법에는 크게 2가지예요. 소멸시효, 취득시효. 그 말 자체에서도 딱 알 수 있죠. 소멸시효. 시간의 효과로서 무언가가 소멸된다는 말이고, 취득시효는 시간의 효과로서 뭔가를 취득한다는 말이에요. 오늘 설명할 거는 이제 소멸시효예요. 이 소멸시효라는 게 뭐냐면은 권리자가 권리를 행사하는데 법률상의 제한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법이 정한 기간 동안 해당 권리를 행사하지 않으면 그 권리가 소멸한 것으로 된다는 제도를 말해요. 웃기죠? 분명히 내 건데 내가 받을 돈이 있는데 시간 지나면은 그게 없어진다는 거예요, 권리가. 이러한 소멸시효 제도가 이제 왜 도대체 이런 게 있느냐, 이런 거에 대해서는 뭐 많은 논쟁이 있는데, 교양으로, 인문 교양으로 정도만 들어주시면 이제 시간이 많이 지나면 증거관계가 산일되기 때문에 입증 곤란에 대한 구제, 어떤 시간이 많이 지나면 사실관계를 기준으로 많은 권리나 이해관계가 형성이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한 보호, 또 가장 중요한 거는 권리 위에 잠자는 자를 보호하지 않는다는 이념이에요. 아무리 자기가 10억 채권이 있으면 뭐 하냐는 거예요. 아무것도 안 하는데 10년 동안 채권 행사를 전혀 안 하는 사람을 법이 보호해줘야 되냐는 겁니다. 그래서 이 소멸시효 제도는 진정한 권리보다 현존하는 사실 상태를 더 중시하는 제도로서 실무적으로 중요하고, 뭐 많은 게 이제 돈 문제니까 이런 돈 문제 이런 것들이 어느 순간 몇 년이 지나가요. 제가 변호사 되고 진짜 놀랬던 게, 사람들이 그냥 이렇게 10년이라는 시간이 우리가 생각하면 10년이 되게 길잖아요. 그런 걸 그냥 이렇게 흘려보내면서 지나가는 경우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 소멸시효 관련해서 중요한 문점은 소멸시효 기간, 그 다음에 소멸시효의 중단 문제예요. 오늘은 이제 소멸시효 기간에 대한 문제인데, 소멸시효 기간은 해당 권리가 무엇인가에 따라 달라져요. 자, 일단은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는 권리들도 많아요. 특히 그 중에 대표적인 게 소유권. 물권으로서 소유권은 배타적이고 절대적인 것이기 때문에 항구성을 가진다고 해요. 항구성, 영구성을 가진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소유권은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아요. 이렇게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는 권리 제외하고, 소멸시효에 걸리는 권리 중에서 이제 대표적인 게 채권이에요. 그 채권은 크게 보면 민사상 일반 채권, 그 다음에 상사 채권 나눠지는데, 민사상 일반 채권의 소멸시효 기간은 10년입니다. 민법 제162조 제1항이에요. 자, 상사 채권이라는 게 있어요. 상행위로 인하여 생긴 채권인데, 상사 채권의 소멸시효 기간은 5년입니다. 여기 상사 채권은 일방적 상행위, 보조적 상행위를 다 포함하는 개념이에요. 상법 증거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민법에 특별히 단기 소멸시효라는 걸 또 따로 정해놨어요. 민법 제163조, 164조에 있는 것인데, 163조에서는 3년짜리 단기 소멸시효 기간을 열거를 하고 있고, 164조에서는 1년짜리 단기 소멸시효 기간을 열거하고 있어요. 이걸 다 외우실 필요까지는 없고, 아마 지금 자막으로 나가고 있을 텐데 조문을 보시면 그러한 것들은 굉장히 신속하게 종결해야 될 만한 것들, 그리고 일상생활에서 매우 빈번하게 일어나는 것들, 그래서 길게 이 권리를 전속시키게 되면 오히려 분쟁이 많아질 것 같다는 입법적 판단에 따른 것들이에요. 그래서 한번 쭉 보시고, 특히 이제 3년짜리 소멸시효 중에서 이제 좀 중요한 것은 의사들의 진료비 채권, 의사들의 치료비 채권이 3년이라는 거, 그 다음에 이자 채권인데 1년 이내의 기간으로 지급을 정하기로 한 이자 채권. 보통 우리 이자를 월로 이제 지급을 하니까 매월 지급하기로 하는 이자는 3년짜리 채권이에요. 중요해요. 그 다음에 상인이 판매한 상품의 대가 같은 그런 채권도 3년이고, 그런 것들 좀 한번 보세요. 1년짜리 채권도 중요하고. 자, 이러한 10년의 소멸시효 기간이 적용되는 민법상 일반 채권, 그 다음에 소멸시효가 적용되지 않는 소유권을 제외한 나머지 재산권에 대해서는 소멸시효 기간이 20년이라고 정해요. 민법 제162조 제2항입니다. 그 다음에 또 이제 특수한 문제로 정말 중요한 거 있어요. 이거는 별표 10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채권의 소멸시효 기간을 특별히 규정했어요. 민법 제766조. 제가 변호사가 되고 나서 이 조문 가지고 사건을 상담하고 사건을 의뢰한 의뢰인이 정말 많았어요. 그만큼 많다는 거예요. 자, 일단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 불법행위가 있은 날, 불법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입니다.
3년, 10년, 이 3년, 10년이라는 기간, 그리고 각 기산점,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 불법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 이 두 가지를 잘 메모를 해야 돼요. 소멸시효 기간 특칙이 적용된다는 거 아주 유념을 하셔야 되겠어요. 민법 제165조에 나오는 건데 이것도 아주 중요한 건데, 판결이 이제 확정이 돼버리면 단기 소멸시효에 걸리는 채권이라도 그 소멸시효 기간이 10년으로 연장이 됩니다. 예를 들면 상사채권이에요. 상사채권인데 그럼 5년짜리잖아요. 그런데 한 4년 한 6개월쯤에 이제 소멸시효 연장을 위한 소송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판결을 받으면은 그 5년짜리 채권이 10년으로 늘어나요. 그다음에 또 아까 설명한 단기 소멸시효 3년짜리, 1년짜리 있죠? 이런 것들을 또 소송을 해서 판결을 받으면 그 채권의 소멸시효 기간이 10년으로 늘어나요. 이렇게 이제 민법 제165조 판결에 의해 확정된 채권은 단기 소멸시효에 걸리는 것이라도 10년으로 연장된다. 이 점도 중요하니까 잘 기억을 해놓으세요. 자, 오늘 이제 소멸시효 기간을 쭉 설명을 했습니다. 자, 한번 정리해 보겠어요. 민법 일반 민사채권의 소멸시효 기간은 10년, 상사채권의 소멸시효 기간은 5년, 그 다음에 민법이 특별히 특칙으로 3년짜리 소멸시효가 걸리는 채권, 1년의 소멸시효가 걸리는 채권을 각각 민법 제163조에서는 3년짜리 소멸시효 기간, 민법 제164조에서는 1년짜리 소멸시효 기간이 되는 권리를 열거했으니까 그거는 좀 한번 눈여겨보고, 그 다음에 단기 소멸시효 기간에 걸리는 건이라도 판결을 받으면 그로 인해서 소멸시효 기간이 10년을 연장된다는 민법 제165조 조문이 있다는 거, 그 다음에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권에 있어서만큼은 민법 제162조 제1항에 따른 10년의 소멸시효 기간이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민법 제766조 제1항 2항에 따른 특칙이 적용이 돼가지고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 불법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이라는 별도의 특별한 소멸시효 기간이 적용이 된다는 거 유념을 하셔야겠습니다. 어떠한 그 권리도 영원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권리자라면 자기의 권리를 행사를 해야 됩니다. 법이 그래요. 자, 오늘도 이렇게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